자, 볼게요. 정규 분포. 수능 점수. 수능 점수 이렇게 돼 있는데 등급 한번 얘기해보자.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9등급. 무슨 등급이 사람 수가 제일 많아요? 5등급. 그럼 1등급이랑 9등급은 사람 수가 어때요? 적어요. 그럼 여기를 5등급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 그 다음에 1등급이랑 9등급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그래프가 돼서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키. 이건 저번에 얘기했지. 이런 종 모양 나온다는 거 기억하나? 그 다음에 강수량, 건전지의 수명과 같은 자연현상 및 사회현상의 자료를 관찰해보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을 취하는 것이 많다. 보편적으로 나오는 값이 있다면 잘 안 나오는 값으로 갈수록 양이 작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정규분포다라고 해서 배울 거고 이 곡선 이름을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곡선 모양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 모양이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정규분포 해가지고 우리 이항분포 하면은 B다 이렇게 했다 얘가. 그래갖고 N, P다 이렇게 했지. N이 뭐야? 자연수. 뭐라고? 시행? 시행한 수. 시행한 횟수를 N이라고 하죠. P는 뭔가요? 다 까먹었나? P. 확률. 일어날 확률을 P다라고 했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 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N이라고 할 겁니다. 정규분포. 그래서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건데 M이 뭐냐면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하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시그마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표준 편차의 제곱은 분산이죠. 분산 이렇게 나타낼 거다라고 하는데 보통 분산 그러니까 분산이 막 36이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뭐 평균이 5였어. 그래서 5,36 이렇게 안 쓰고 잘 5,6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이제부터. 뭐 그런 식으로 간다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 보면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정규 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이다 해가지고 M은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다. 근데 그냥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M의 값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고 시그마 값에 따라 기울어진 정도가 결정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여기가 막 5야. 근데 평균이 막 1이다. 평균이 1이면 제일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 1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이런 곡선이 나올 거다 하는 거고 평균이 5였다 한다면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다라는 거지. 자, 근데 표준 편차, 흩어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포도라는 걸 중3 때 배우죠. 흩어진 정도, 산, 분산되었다. 분포.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걸 산포도라고 하고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모두 산포도에 해당했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크다니까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야? 적게 흩어져 있다는 거야? 크게 흩어져 있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얘를 이제 1, 뭐하지? 3의 제곱이었다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럼 얘는 5,3의 제곱입니다. 모양이 안 바뀐 겁니다. 모양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요 숫자가 안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흩어진 정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흩어진 정도를 이제 올려가지고 5의 제곱이었다. 그럼 더 많이 흩어져야 되니까 더 퍼져야 되는 그래프가 나와서 가운데는 똑같지만 조금 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종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에 따라서 이 가운데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커질수록 더 많이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과 x는 m에, 그러니까 평균 여기에 대칭으로 좌우 대칭으로 종 모양이 나올 거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0이 되진 않습니다. 0이 되면 나타내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뭐 희박하게 막 내가 만약에 뭐를 하지? 너구리를 먹은 거야. 너구리를 먹은 거야. 다시마 몇 개 들어있어? 1개. 근데 2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희박하게 2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3개가 나온 거야. 3개가. 그러니까 3개가 나오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5개가 나온 거야. 아, 진짜 영영 평생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진짜 뭐 세상에 오늘 딱 끌어다 쓴 거야. 그 너구리에다가. 그래가지고 너구리에 다시마 5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5개가 나올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말 못하지. 그지? 오류가 나가지고 진짜 5개짜리가 뿅 떴을 수도 있고. 그래서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를 뭐를 점근선으로 하노?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라고 하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여기 넓이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확률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될까? 1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m 값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평균 값이 똑같을 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평균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가운데 부분이 낮아지고 퍼져 있는 형태로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다 반대로 5에서 3으로 가면 더 올라가는, 더 밀집된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때 m 값이 바뀌면은 대칭축의 위치가 바뀐다. 여기 가운데 위치가 바뀐다. 근데 곡선의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이산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었어요. 뭐 1, 2, 3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썼지. 그래서 뭐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지만 그 많은 수들에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값을 가졌다라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여기 어느 값을 하든가 모두 다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 해서 얘는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나타낼 거고, 이항 분포는 b, n, p로 가고 정규 분포는 n, m, 시그마 제곱으로 간다. 여기 표시를 해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하여 17보다 작을 확률이랑 23보다 클 확률이 같더래.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항상 똑같다고 했어요. 이거 잘 못 그려내가. 이런 상황이 됐겠죠. 여기 가운데가 뭐다? 평균이 뭐라고 돼 있는데? m. 여기가 m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보다 작을 확률이 23보다 클 확률과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걸 기준으로 좌우가 그럼 뭐보다 작을 확률이 뭐보다 클 확률이랑 같다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17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작을 확률이 여기의 넓이를 말하는 거지. 이해했나? 그럼 그거랑 대칭이 된 부분의 넓이가 같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제?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23. 그럼 17과 23의 가운데가 m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개를 더하면 40이니까 2로 나눠서 m은 20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다음을 따를 때 저 값이 최대가 되는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최대가 되었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얼마야 지금은? 4가 되었다. 그 다음에 a-3부터 a 플러스 1까지 갈 건데 a-3부터 a 플러스 1까지를 쌤이 요렇게 잡은 게 클까? 요렇게 잡은 게 클까? 요렇게 잡은 게 클까?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 3번이 가장 크겠죠. 그럼 제가 최대가 되는 건
여기에 A-3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A 플러스 1이 있어야만 가장 크겠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가장 높은 데를 기준으로 몰려야만 높은 값을 가질 거니까. 그럼 얘와 얘의 가운데가 4일 때가 가장 큰 값일 거더라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개를 더하면 2A-2가 되는데 그걸 2로 나눴을 때 4가 되어야 한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A-1이 4다 해서 A가 5일 때 가장 크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에 가까이 그러니까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큰 값을 가진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문제입니다. 밑에 거 풀어보세요. 통고 진도 얼마나 나갔노? 합톡. 이항 분포 들어갔나? 방금 들어갔나? 아 방금 들어갔어? 오케이. 자,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는 k 값에 관계없이 다음을 만족시킨다. m 값을 구하세요. 30에서 k 뺀 거랑 더한 거랑 같다. 이거 뭔 소리게? 이거 이전에도 배운 적 있어. 시리즈 전체. 땡. 이거 보면 바로 알아야 돼. 이 모양을 딱 보면. 이 문제 안 읽어도 이거 보면 얘가 뭘 의미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 30보다 K만큼 작은 거랑 30보다 K만큼 큰 거랑 같대. 뭔 얘기게? 평균이 30. 평균이 30을 좀 더. 평균이 30 맞아.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로 얘를 생각했다면? 대칭. 근데 정규분포 곡선은 m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그죠? 그럼 m이 얼마여야 돼? 그래. 이것만 보고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것만 보고 m을 구하라고 m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얘가 30을 기준으로 대칭이네. 30 쓰고 끝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m이랑 시그마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가 m 이렇게 있었고
8보다 작을 때. 그럼 8이 여기 있다 하면 14보다 작을 때가 얘 양이랑 똑같아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14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22가 되니까 m은 11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v 4분의 1x 저거 어떻게 계산하지? 는 아니다. v ax 플러스 b는 a제곱 vx. 그럼 여기가 a니까 16분의 1 vx 이런 상황인 거고 그게 1이었다라고 한다면 분산이 16이었다. 그럼 시그마가 얼마였다? 4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m이 11, 시그마가 4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개 더하면 15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개형에 대한 보기에 설명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지면 흩어진 정도가 커지는 거야. 그지? 흩어진 정도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더 내가 이렇게 모아놨던 걸 흩어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곡선의 높이는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고 폭은 넓어지겠죠. 폭이 길어지는 게 아니고 넓어지겠죠. 예, 맞습니다. 표준 편차가 일정하대.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이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근데 평균이 작아질수록 더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그죠? 작은 수가 더 왼쪽에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왼쪽이죠.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모양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모양이 안 바뀌는데 평균이 변했대요. 그럼 모양 안 바뀌어. 표준 편차 안 바뀌면 그럼 모양 변한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그래서 기억만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이씨. 동현아 어제 그럼 어디 갔다 왔어? 마산? 재밌었어? 이겼어? 오. 자, 보도록 할게요.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A보다 C에 많다. 맞습니까? 네, 점수가 높죠. A 평균보다 C 평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얘가 맞고. 그 다음 B 학교 학생들이 A보다 우수하다. B 학교 학생들이 A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평균은 같아요. 그죠? 평균에 더 모여있다 뿐이지 우수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반은 평균이 60점이야. 근데 60점에 비슷하게 나온 애들이 많았어. 근데 2반은 10점 나온 애들이랑 90점 나온 애들이랑 이렇게 많았어. 그러면 누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나? 야, 우리 반은 평균 60점인데 다 60점 나왔어. 애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우리 반은 90점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했어. 그럼 1반이 할 말이 있지. 너그 반은 10점도 많잖아. 그러면 너그 반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지? 그래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학교 학생들이 더 고른 편이다라고 하는데 고르다라고 하는 거는 산포도가 작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더
작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A보다 B가 표준 편차가 더 작았으니까 더 밀집되어 있겠지. 흩어진 정도가 작았던 거야.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더 작다 하면 B가 더 모여있는 게 맞죠, 그림이? 그래서 얘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고르다라고 해서 퍼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고르다 하면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다음을 따를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26이랑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x 써야 된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이 얼마예요? 30. 그래서 26과 34 사이를 구하래.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다. 26과 34는 흩어진 정도가 똑같죠? 자, 그리고 저거 표 위에 한번 볼게. P M-K 시그마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M 플러스 K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M이 얼마예요, 지금? 30이에요. 그러면 P 30. 시그마는 얼마예요? 시그마는 4죠. 4K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여기는 30 플러스 4K다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26과 34가 되려면 K에 뭘 넣어야 할까? 1을 넣어야 되겠죠. 1. K에 1을 넣어야 26과 34가 되더라. 그래서 1번 문제. P 26, 그 다음에 X 34는 얘는 K 값이 1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의 확률은 0.6826이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 그럼 확률은 그냥 여기 넓이를 얘기해라 라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 넓이가 그러면 0.6826이겠지. 이해했나 뭔 말인지. 이게 전체가 1이라고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26부터 42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봐봐. 26은 몇 칸 떨어졌어? 4만큼 떨어졌어. 근데 32는 얼만큼? 42는 얼만큼 가야 돼? 12칸을 가야 돼. 그러면 26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 42는 여기 3을 넣어야 돼. 그럼 지금 양쪽이 다르다,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는 P 26 그 다음에 30 이렇게 볼게. 그 다음에 P 30부터 42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게. 이해했나? 양쪽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1일 때는 0.6826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0.6826이었던 거야. 근데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는 이 값에 요만큼은 이 값의 반. 그러면은 0.3413이었겠네. 그래서 여기 요만큼이 0.3413이다 라고 13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0.34131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 42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아, 근데 일단 3을 넣고 싶어요. 3을 넣고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생각해요. 그럼 여기 3을 넣어보세요. 얼마 돼요? 18. 그 다음에 42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니까 3을 넣은 값 0.9974였던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요만큼만 알고 싶어. 그럼 0.9974의 반. 그러면 0.4917 8, 14, 7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해했나? 지금 진짜 중요하다. 이해 안 되면 말하세요. 다들 이해됐나요? 우영이 이해됐나요? 뭔데 그 미소?
사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더하기 0.4987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했나?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다. 0, 1 올라간다. 0, 1 올라간다. 4, 1 올라간다. 8, 0, 0.8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18부터 38까지. 이렇게. 그럼 18부터 38. 근데 18은 3을 넣었을 때고, 그지? 그 다음에 38은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38인 거야. 그럼 18부터 절반만 해볼게. 30까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30부터 38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럼 18부터 38까지는 저 노란색, 여기가 0.4987이면 이쪽도 요만큼도 0.4987일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어요. 그러면 얼마고? 12? 12부터 12가 아니지. 22부터 얼마? 22부터 38. 자, 22부터 38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게 얼마였냐면 0.9544였던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반만 알고 싶어. 요 반만. 이해했나? 그러면 0.9544의 또 절반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0.477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친구는 0.4772가 된다. 더하면 9, 5, 1, 7, 8, 9, 0.9759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밑에 풀어보세요. 이거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이 소수 계산만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자, 봅시다. 5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래. 자, 근데 지금 m이 50이고 얘가 시그마가 3이야. 그럼 얘는 53이겠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이니까 56이겠지? 그 다음 얘는 59일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봐봐. m부터니까 50부터 x, 53까지 뭐 아니면 56까지, 59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50부터 내가 56까지는 이걸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56이다 이렇게 하면 50부터 56까지 얼마래요? 4772 이런 상황이다. 근데 나는 이거보다 작을 확률 구하라 했으니까 이 밑으로 다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 전체 확률이 얼마라 그랬어? 1. 그럼 이 절반 얼마겠어? 여기는 0.5다 이런 상황이 되겠지. 자, 그래서 P X가 5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뭐시고 0.5에다가 절반에다가 더하기 50부터 56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0.5 더하기 0.4772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0.9772 하시면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47부터 A까지 0.6826이다 라고 했는데 47이 여기 있죠? 그러면 얼만큼 가야 돼? 3만큼 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얼만큼 간 거랑 똑같아? 3만큼. 그럼 53까지의 확률이랑 똑같겠더라. 얼마예요? 0.3413이더라. 근데 내가 6826이 돼야 돼. 6826이 되려면 3413에다 얼마를 더해야 돼? 3413을 더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3413만큼 더 가야만 6816이 될 거더라. 그럼 요만큼 이렇게 더 와야 되겠더라. 똑같은 양만큼. 그럼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53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5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표준 정규 분포.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평균이 여기 있는 놈도 있고 평균이 막 여기 있는 놈도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런데 내가 그림 그리다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리면 보기가 싫잖아. 그래서 바꾸기로 합니다. 그리는 방법. 이제 진짜입니다. 고정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운데 값을 흔들리지 않게끔. 뭐가 편하니? 가운데가 0. 여기를 0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평균이 0. 근데 이 높이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를 1로 고정하자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해서 그럼 평균이 무조건 0이 되어야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이렇게 바꾸자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이 친구 m, 시그마의 제곱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기로 합니다. 얘를 이렇게 고치기로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z다라고 해보자. x 대신에. 그러면 z는 시그마 분의 뭐고? x 마이너스 m 이렇게 오기로 해요. 그러면 가운데 값은 생각을 해봐. 가운데 값이 50이었잖아. 근데 평균이 그럼 50이었던 거야. 근데 x 값이 50일 때 여기다가 50을 넣어요. 그러면은 0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고정이야. 지금 50으로. 자, 봐봐.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50 이렇게 가기로 해요. 근데 시그마를 모르네. 아, 3이었죠. 3. 이렇게 가기로 해요. 그래서 내가 53까지 알고 싶어. 53.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1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 1까지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잘못됐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를 무조건 0,1의 제곱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 하는 게 표준 정규 분포다라는 거고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어디 갔나?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표준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x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이 y는 요거 요렇게 고치는 거 배웠다 그제? 그래서 z를 ax 플러스 b다라고 하기로 해요. 그러면 2의 z가 됐어. 그럼 이 z에다가 ax 플러스 b를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z를 어떻게 쓰면 0,1의 제곱이 나올까라고 이렇게 도출을 해요.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이 작업을 표준화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만 알고 가면 됩니다. 이 친구만 조금 외우고 갑시다. 내가 설명하면 또 복잡해질 거니까 이거 하나만 딱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z를 어떻게 바꾸느냐? x에다가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시그마로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P 원래는 A, X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타냈죠. 금방까지. 근데 얘를 X를 Z로 바꾸고 싶었어. 자, 그럼 내가 얘를 Z로 바꿔볼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X 값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를 나눠라 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A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라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가운데가 0이 되고 시그마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식만 기억하시면 된다. 얘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표준화하는 방법부터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는 P 뭐시고 3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40, 8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풀 수가 없어요. 왜 풀 수가 없냐면 여기 Z로 나타내져가지고 아까는 뭐 여기 M-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0부터 Z까지 이렇게 돼서 0.5, 1.0, 1.5, 2.0 이렇게 돼서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까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 Z가 나왔네? 그러면 표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평균이 40이래. 그 다음 표준 편차가 8이더래.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한 번만 이렇게 그릴 거야.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40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8만큼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40에서 8만큼 두 칸을 가면 여기가 56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8만큼 36이 나왔어? 그러면 얼만큼 가야 돼? 40에 절반만큼 가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32라면 여기쯤이 3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다. 그치?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얘를 표준화해보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표준화 Z는 X-M을 시그마로 나눈 상태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M은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얼마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8분의 X-40이다 라는 거네. 그럼 여기를 표준화 시키면 얼마가 될까? 이런 상황이에요. X 자리에다가 40을 이렇게 넣어줘요. 얼마예요? 0이 돼요. 여기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56을 여기 넣어줘요. 그럼 56 빼기 40 하면 16이다. 그지? 그럼 8까지 오면 여기가 2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을 넣어줘요. 그럼 8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이해하셨나? 그러면 이제 저거 보고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요거 한번 써가지고 저거 보고 찾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한다라는 거지, 우영아. 뭐가 걸린지 알지? 자, 그러면 봅시다. 이번에만 이렇게 푼다고 했고 P 푸는 방법 36, 그 다음에 X 56 이렇게 써요. 그럼 이 친구가 뭐랑 같냐면 일단 Z로 바꿔줄 거야. 문제가 그렇게 풀라고 그렇게 Z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36은 무엇이고 36 빼기 40을 8로 나눠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56은 56 빼기 40을 8로 나눠요. 이런 상태로 바꿔주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0.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가 나온다라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가운데는 무조건 얼마다? 표준화 시켰을 때 0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얘는 P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확률이랑 P 0부터 2까지의 확률이랑 더하면 되겠더라 라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의 확률은 결국 0부터 0.5까지의 확률이랑 같을 거 아닌가?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해준다 이렇게 옵니다. 그럼 표 보고 그냥 끝나요. 0.5는 얼마예요? 0.1915. 얘는 2까지는 얼마예요? 요렇게. 그럼 계산합니다. 7, 8, 1, 6, 1, 5, 6, 0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진짜 근데 제발 절대로 암산하지 마세요. 나는 암산할 거예요. 근데 하지 마세요. 나는 시험 안 치잖아. 너네 시험 쳐야 되잖아. 절대 암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는 틀려서 온다. 제발 하지 마라. 밑에 거. 자,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정석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z는 변량 x
에다가 평균을 뺍니다. 85. 그 다음에 6. 시그마로 나눠요. 로 놓으면 뭐냐? n 0, 1 제곱 이렇게 바뀌죠? 를 나른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놓고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P, X가 8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X를 이제 Z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P, X 대신에 Z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88을 넣는 거예요. 그럼 88 빼기 85 이렇게 될 거고 6 이해하셨나? 그럼 얘가 3이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0.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0.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0. 그럼 여기가 0.5인 거야. 그럼 0.5보다 작다 하는 건 여기 요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절반은 얼마라고? 0.5. 거기에다가 요만큼을 더해라 라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0.5에다가 P 0부터 0.5까지 0.5하고 0.5하고 요만큼 이해했나? 그러면 0.5까지는 얼만데? 그러면 0.5 더하기 0.1915다 이렇게 해서 0.6915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P 73 X 그 다음에 91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보자. Z로. 그러면 73 빼기 85 6 이렇게 될 거고 Z로 바뀌면서 91 85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73에서 85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91에서 85 빼면 얼마예요? 6. 그러면 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황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여기는 0이고 1은 여기 있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요만큼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0부터 1까지를 더해라 라는 상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부터 어디까지랑 같아요? 2까지. 0부터 2까지는 얼만데요? 0.4772. 거기에다가 0부터 1까지는 얼만데요? 그럼 이걸 더합니다. 5, 8, 1, 8. 이렇게 하시면은 정답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94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이제 어렵다. 94보다 크다. 그럼 일단 표준화를 하는 거야. P, Z로 바꾸고 94 빼기 85 그 다음에 6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만데? 2분의 3이니까 1.5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 0이고 1.5가 여기 있다. 1.5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구하네. 근데 나는 뭘 구하냐면 0부터 1.5까지밖에 못 구하는 거야. 여기 0부터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0부터 1.5까지 이 부분이 얼만 거야? 0.5 아니 여기 그냥 얼마냐고 노랑 3 뭐라고? 43? 32 요건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 노랑이랑 하양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0.5. 그럼 이 친구는 0.5에다가 빼야 되는 거지. P 0부터 1.5까지. 이해했나? 그러면 0.5에다가 빼야지 0.4332를. 그러면 0.06
6, 8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이 0.09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세요. 자, 정규 분포 n이 15에다가 6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z를 뭘로 넣을까요? x 빼기 15를 6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거 p 21 x a 요 친구인데 이거 표준화 시켜보자. p 그럼 21 빼기 15 하면 얼마예요? 6. 그럼 6분의 6이니까 1.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여기에 어쩔 수 없어. a-15에다가 6 요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자, 근데 걔가 0.09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그림 그려서 볼게요. 여기가 얼마다? 0. 그 다음에 1이 뭐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간대? 그래서 여기가 6분의 a-15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0.09다. 그럼 0부터 1까지 여기는 얼만데? 0.34.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얼마일까? 43 이렇게 되겠죠. 0.43이 나오는 게 얼마예요? 그럼 여기에 이 값이 얼마였다는 거야? 1.5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6분의 a-15 1.5는 2분의 3이더라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6, 3, 18은 2a-30 될 거고 48이 2a가 될 거니까 a는 24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려보면 별거 아닙니다. 표준화 잘 하고 그림 그릴 줄 알면 계산이 다다. 자, 같이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10,2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러면 z는 x 마이너스 10을 2로 나누었다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p를 본다면 10-2k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10 플러스 2k 요거 구하래. 그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잡아 넣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z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넣었다 생각해봐요. 뭐가 돼요? k 그게 얼마다? 0.8664다 이런 상태. 자, 그러면 그림 생각해보자. 여기가 얼마? 0. 그럼 k가 여기 있다 치자. 그럼 마이너스 k는 이만큼 온 거랑 똑같은 양만큼을 반대편으로 가야 될 거야. 마이너스 k. 그럼 요만큼이 두 번 있으면 0.8664가 나온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 친구는 2p에다가 0부터 k까지 이게 0.8664다 이런 상태인 거 아니가? 그러면 그냥 p에 0부터 k까지 하면 얼마 나와야 되겠노? 그럼 0.433이 나오는 게 뭔데? 1.5. k는 1.5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어느 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173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평균보다 10cm 이상 큰 학생은 전체 몇 %인가? 문제를 일단 좀 바꿔야 됩니다. n 뭐?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평균보다 10cm 이상 큰 애들.
그러면 이것보다 10cm 크면 x가 183보다 큰 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시켜봅시다. p, z 어떻게 들어와야 돼? 183, 173을 그러면 얘는 p, z가 뭐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 그림 그려요. 여기 얼마라고? 0. 2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여기를 알고 싶은 거다, 그제?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여기는 얼만데? 0.4772다. 0부터 2까지는 0.477이 문제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하면 0.5에다가 0부터 2까지를 빼줘야 되는 상태인 거야, 그지? 0.5가 여기인데 요만큼을 빼줘야 얘가 남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0.5에다가 0.4772를 빼자 이런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계산했을 때 0.0228이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어느 생수 회사에 생산되는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데 980 이상 1030 이하를 구하래요. 문제를 일단 고칠 겁니다. n 뭐요? 1000 20제곱.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확률은 980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얘는 표준화를 시키면 10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는 1.5. 이런 상태. 마이너스 1부터 1.5 그림 그립니다. 여기가 얼마? 여기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랑 같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플러스인데 미치다. P 0부터 1.5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1까지는 얼마예요? 0.3413. 그러면 1.5까지는 계산하면 5, 4, 7, 7, 0 이렇게 되겠죠.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다음을 구하세요. 자, 똑같은 데모가 하나 추가됩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자, 볼게요. 원래는 앞에 문제 보면은 어딨노? 몇 쪽 하고 있노 우리? 필수 예제 6번. 6번 내가 설명 잘못했네.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고 했었네. 곱하기 100 했어야 됐네. 이해하고 있나? 위에 필수 예제 6번. 몇 퍼센트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했고. 금방 푼 문제는 뭐 구하라 했어? 맨 마지막에? 확률을 구하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랑 지금 이제 또 문제 돌아봐. 이번엔 뭘 구하래? 학생 수를 구하래. 이게 다 달라. 지금 위에 거는 퍼센트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확률에다 얼마를 곱했어야 됐을까? 100을 곱했어야 됐겠지. 근데 밑에 문제 보면 생수 문제 확률을 구하라 했어. 그러면 그냥 나오는 그대로 쓰면 됐던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학생 수를 구하래. 어떻게 다른지 보자. 자, 평균이 몇 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그럼 5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성적이 65, 85 이런 상태.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켜보자. 65, 그럼 얘는 얼마예요? 그 다음에 얘는 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린다.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1, 마 1, 여기가 3이다. 이런 상태라면 이것 더하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b 마 1부터 0까지. 그건 뭐랑 같아요?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 그럼 0에서 1까지는 얼마예요? 3까지는 그럼 얼마냐? 8, 4,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1 확률이 0.84인 거야. 근데 난 몇 명 중에서 몇 명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전체 학생이 몇 명이었어? 500명 중에 0.84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 5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0.84 곱하기 50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퍼센트는 곱하기 100. 학생 수 구하라. 학생 수가 뭐 몇 명이다 이렇게 하면 그 학생 수를 여기다 곱해 주셔야 되죠. 5, 4, 20, 5, 8, 40, 420명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거고 표준화 시킵시다. P, Z 80 빼기 70을 뭘로 나눈다? 얼마 나온다? 2가 나오더라. 이렇게 바로 올게요. 자, 그러면 2보다 클 확률. 2가 여기 있다면 2보다 클 확률 여기를 구해야 돼.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0.5에서 빼야지. P 0부터 2까지를 이런 상황이 되겠죠. 0부터 2까지는 얼마예요? 그럼 얼마예요? 0.022 이렇게 되겠죠. 몇 명인지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학생 수를 곱해요. 500을 곱합니다. 그럼 얼마죠? 이렇게 되면 11명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 끝까지 잘 읽어보고 뭐를 쓰라고 하는 건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무게가 평균이 n 1, 그 다음 표준 편차의 제곱 이런 상태.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 1번 P 뭐부터 뭐까지? 0.8 그럼 0.8 빼기 1 하면 0.2 그거를 0.1로 나누면 마이너스 2 Z로 바뀌고 1.2에서 1을 빼면 그걸 0.1로 나누면 2 그럼 요 놈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가 얼마다? 0 2가 여기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2도 똑같은 양만큼 이렇게 갔을 거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0부터 2까지를 두 번 한 놈이랑 같을 거다라는 거고 2까지는 0.48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0.48 이렇게 해가지고 0.96이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는 게 아니고 반지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최종적으로 0.96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2000을 곱한다. 얼마예요? 1900
20이라고 그냥? 1920. 1920이다 이렇게 되고 무게가 1.1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2번 x가 1.1 이하다 이렇게 가볼게. 자 그러면 표준화 한다. 1.1에서 1을 뺀다. 0.1을 0.1로 나눈다. 그럼 1보다 작은 거 물어본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그럼 1보다 작은 거 여기 하고 요렇게 다 구하라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만데? 0.5에다가 뭘 더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얼만데? 0.34. 그럼 얼만데? 근데 반지가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0.84에다가 얼마를 곱할까? 얼만데? 이렇게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1000점이 만점인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4000명이 평균이 6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75다. 그래서 이 정원이 640명일 때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세요. 자, 그럼 봐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해보자. 몇 분의 몇이야? 4000분의 640. 그러면 4로 나누면 1000분의 16이 된다. 그지? 그럼 160이 된다. 그지?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0.1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평균이 650이더라 라고 했으니까 n 650, 그 다음에 75의 제곱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점을 넘으면 합격한다 라고 했을 때 최저 합격 점수를 A다 라고 할게요. 그럼 A를 넘어야 합격을 하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는 X가 A보다 최저 합격 점수보다 높을 확률을 구하세요. 근데 그걸 구해보니까 확률이 0.16이더라 이런 상태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자, 그러면 P 표준합니다. Z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50 그 다음에 75로 나눴다. 그랬더니 0.16이었다 이런 상태인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립니다. 자, 여기가 얼마예요? 0. 그 다음에 여기가 75분의 A-650이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이제? 0.16이었던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여야 돼? 0.34. 그러면 여기서 B 0부터 Z가 75분의 A-650 요거를 구하면 0.34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네. 그러면 0.34가 언제 나와요? 1일 때. 그럼 얘가 얼마인 거예요? 1. 그럼 75분의 A-650이 1이었던 거야. 그러면 A는 650에다가 75를 더한 게 될 거고, 그러면 725점이 정답이 되겠죠. 조금 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조금 까다롭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올 수 있을 겁니다.